맛있어? 그럼요. 이게 얼마짜린데요? 계산해 주세요. 남자분이 이미 계산하셨는데요. 서로 계산하겠다고 나서는 이 훈훈한 모습,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 물가가 한풀 꺾일 거란 기대감 갖는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시장에 어떤 신호가 들어왔는지 해석과 전망 들어보죠. 이선엽 신한금융투자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부장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네. 꺾였습니다. 일단 전달보다 0.5%포인트 뚝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얘기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꺾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역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한 점이 작용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이 이제 정점을 찍다는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왜 휘발유 값에 예민하잖아요. 일단 80불로 내려왔으니까 네. 일단은 안도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80불도 지금 뭐 더 깨질 거란 그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300불 전망도 나왔었지만 향후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전쟁이 완화될 수 있다거나 또 네.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잘 될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기대 인플레이션 나왔으면 어떨까요? 오늘 밤 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8월 물가지수에 대한 기대치는 전달보다 낮아진 전달 때 8.5%였으니까 네. 이번 달엔 8.1%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낮아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시 아직 여전히 8%라는 점에서 물가 수준이 좀 높고 또 전체 이 안에서 보면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지속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사람의 임금, 그다음에 우리가 집값, 특히 그중에서 렌트비라고 하죠. 네. 집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영향을 작용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라면 오늘 연준이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긴축에 대한 수위는 낮추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또 금리 인상 결정 여부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 정도 물가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전제로 했을 때 파월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좀 주춤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 파월이 그런 기대는 꺾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물가는 4%, 금리는 4% 정도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재발하지 않도록 네.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로 바로 돌아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 봐야 될 게 이 정도 물가였었을 때 우리가 4%까지 금리 인상이 올리는 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릴 거냐. 네.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더 안 좋게 봐서 금리 인상을 4%가 아니라 5%, 네. 6%로 가져갈 거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식 시장은 항상 선 반영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뉴욕 증시 추석 연휴 내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꼭 우리 장이 쉴 때 이렇게 미국은 뛰더라고요. 우리가 예, 뛸 때 좀 같이 뛰면 좋을 텐데.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한 2% 이상 올랐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와 강세가 좀 누그러진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2%대 올랐다는 거는 우리 국내 증시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쉬었다가 미국 증시 오른 거 한꺼번에 좀 반영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올랐던 배경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네.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진 영향들을 굉장히 컸고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던 대형주 네.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외에도 왜 태조, 이방원 이거 많이 언급들 하잖아요.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위산업, 원전. 저 이 말 누가 만들었나 했는데 부장님이 그 창시자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 후배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네. 이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저를 통해서 시장에서 뭔가 조금 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오늘은 좀 빠졌지만 그동안 좀 성과는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오늘은 왜 빠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걸 팔고 그쪽으로 이동하려는 매기 이전도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조, 이방원 이거를 절대 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있고 산업에 좀 변화를 느끼자는 차원에서 이 테마를 꺼내신 것 같은데 일단 이 태조, 이방원에 주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이 태조 이방원을 통해서 꼭 태조 이방원을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 미국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경제의 방향이 향후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요. 네. 그 관점에서
태조 이방원을 통해서 향후에 시장을 이끌 만한 산업들이 제조 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큰 변화 또 우리 시장에서 방산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각인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예. 미국 하면은 이제 손에 기름 안 묻히고 뭐 설계 맞습니다. 잘하고 머리 잘 써서 이제 마진을 내는 쪽에 집중을 해왔는데 중국이 워낙 또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련 사업들이 에너지 변화 또는 산업의 변화와 가장 적합한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네. 이런 산업들이 뜨게 되면 단순히 이 산업만 뜨는 게 아니라 이 산업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들도 연관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산업에 큰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몰랐는데 우리 부장님이 이 밀떡이라고 하잖아요. 예, 밀리터리 덕후 군사 쪽으로 아주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처음으로 이 방산주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분이라고 또 맞습니다. 들었는데 예.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이전의 테마 중심에서 본격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제 가장 큰 계기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나라 방산 산업도 그동안 네. 준비를 꾸준히 해와서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 세계 네. 각국이 이제 무기를 이제 생산하는 입장에서 무기의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산이 새로운 산업으로 클 수 있다라는 기대를 우리 투자자분도 한번 느꼈으면 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우리 방위산업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행운으로 작용을 했다는 안타깝지만 말씀이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왜 북한이 미사일 쏘면 뜨는 약간 테마주의 성격이었는데 이게 산업으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된 그 비결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동안 방산 산업을 되게 등한시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1990년도 대비해서 방위 산업을 65% 비중을 줄였었으니까 네. 거의 방위 산업이 도태돼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을 했고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무기를 이제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으면서 네. 전체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 국가들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역시 무기의 현대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 방위 산업이 각광을 받게 또 됐다라고 그 보여집니다. 관점에서 왜 러시아산이 좀 빠지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군수 국가고 그 시장이 자기들이 투자한 국가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와서 뭔가를 좀 먹을 걸 찾는 걸 글쎄요, 그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이게 운이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좀 큰 무기, 또 비싼 무기 중심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무기들은 틈새 시장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전투기를 하더라도 미국은 좀 더 비싸고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공격기 이런 정도로 해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미국과 시장의 다른 점이 네. 뭐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방위산업이라는 게 워낙 국가 간의 계약이고 또 계약의 비밀도 많고 또 언제 이익이 나올지 이익 추정이 좀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거 말씀해 예, 그렇습니다. 방위 사업을 접근할 때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각국의 국방 예산 또 각국마다 어떤 무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까지 시간이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 테마주에서 산업으로 떠오른 방산주 변화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선엽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